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는 큰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새만금 세계 잼버리인데요. 세계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가 우리 지역 부안에서 열리죠. 부안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텐데요. 그만큼 부안에서는 올 한 해 매우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권익현 부안 군수를 모시고 세계 잼버리 준비 현황과 아울러 올 한 해 부안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군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존경하는 우리 부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MBC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 군수 권익현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밝은 그런 해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토끼띠잖아요, 네. 올해가. 그래서 토끼처럼 우리 모두가 좀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더불어 우리 부안군도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준비를 바탕으로 삼아서 올해 우리 부안군도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부안입니다. 이 예. 슬로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군이 1960년대에 네. 17만이었거든요, 인구가. 인구가 꽤 그 많은데요. 60년이 지난 지금은 5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1년에 1,000명 이상이 줄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줄어가면 우리 부안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그래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을 지속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푸드 플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수산업 어허. 준비했고, 세 번째는 빈자 유치 1조 원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군민과 함께 한번 도약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국민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상당히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 마스크 실내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게 해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다음에 인원 제한도 다 해제가 됐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재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을 주기는 좀 맞아요. 근거가 좀 떨어지죠. 미약하다. 네. 그렇다면은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요즘 공공요금이라든가 맞아요. 난방비, 맞아요. 그다음에 고유가 고금리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생 안정 지원금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또 우리 형편에 맞게끔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주는 게 1인당 한 30만 원. 그러면 우리가 5만 잡고 150억. 어허. 그래서 30만 원씩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구나. 우리 국민과 함께 좀 예. 고통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허. 30만 원 결정을 했고요. 3월 말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 7기에 이어서 부안 군정을 계속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또 군정으로 또 꾸리면서 또 쭉 해나가고 계신데 물론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거 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수님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또 군정 방향 등이 혹시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수정이 됐을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채비를 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성장 동력 산업이 부안군이 없거든요. 네네. 부안군은 이제 말 그대로 농사, 수산 이쪽 두 1차 산업을 가지고 있고 예. 정말 3차 산업으로서 쓸만한 게 없어서 허허. 저는 이제 2017, 18년
군수에 도전하면서 제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부안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머리로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예. 특별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50명 구성을 했습니다. 뭐 대기업 CEO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여러 분야의 예. 뭐 작가도 있고 비년 리더들 분들 이제 모신 거군요. 예. 전국적으로 보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받아낸 것이 수소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소산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안에는 저 하세 신재생에너지 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국가연구소 분원이 5개가 있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도의원 때도 보니까 이용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 자, 나는 부안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수소산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수소산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지금은 뭐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예. 에너지 애기연 센터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그때부터 수소산업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작년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3년 안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되면 예비 유니콘 기업이 돼요. 맞아요. 예. 됐어요. 그 전라북도 최초로 됐잖아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부안군을 지속 가능한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민선 7기 동안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죠. 그렇군요. 그럴 때 이제 민선 8기가 돼서는 이제 이런 것을 완성도를 높이고 속도감 있게 좀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신 비상이라고 합니다. 창신 비상. 예. 네. 창자가 창조할 창조하고 맞아요. 신자가 새로운 신자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상을 하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부안 대도약 원년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부안에서는 어쩐지 이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을 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은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또 부안 군수님의 이야기가 아닐까도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우리 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줄지 않게 하고 또 인구가 모여들게 할 것인가 이걸 갖고 고민을 했고요. 사실 올해가 우리가 5만 한 30명 됩니다 지금. 예. 그 올해 5만 선이 무너질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는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자유치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 8천억 정도는 했습니다. 유치를 했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2, 3천억 해가지고 1조 원 시대를 만들면 이 1조 원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4천에서 5천 정도 생긴다고 그래요. 꽤 많이 1조에. 예. 1조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예. 특히나 민자유치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저는 5만 선이 좀 무너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1,000명 정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 유치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2, 3년 내지는 3, 4년 후에는 우리가 5만 선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축제해라고 공표를 또 하셨어요. 2023 부안 핵심 페스타 프로젝트를 내걸었는데요. 그 페스타 하면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페스타일 때 F는 우리가 푸드 플랜이거든요. 푸드 플랜은 뭐냐면은 우리 부안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 축산물을 이것을 가공, 유통, 소비를 통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지금은 약 푸드 플랜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 300농가가 되는데 2025년이 되면 1000농가로 늘리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 농가마다 예. 월 150만 원 이상을 벌게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약 3만 5천 불 되거든요. 근데 부안군은 3만 불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부안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안에서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돈을 벌게끔. 예. 예. 그래서 부안 농업인들이 또는 수산인들이 또 축산을 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푸드플랜이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플랜을 더 확장해서 네. 또 2025년 되면 푸드앤 레포츠 타운을 우리가 짓습니다. 그렇군요. 한 4,000평에다가 허허. 그래서 푸드플랜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포에스타의 E는 또 뭡니까? 에코 에너지입니다. 에코 에너지. 네, 바로 이게 수소 산업이거든요. 수소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쓰고 있는 수소는 부생 수소라고 해가지고 그리 수소예요. 친환경 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친환경 수소는 뭐냐면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H2오를 H2만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친환경 수소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업도 작년에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공모 사업에 예. 돼가지고요. 2025년이 되면 일일 1톤 정도 수전해로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수소 도시를 만들려고 예.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어요. 올해 공모 사업이 있어요. 예. 2004년부터 2027년까지 네. 거기에 사업비가 400억인데 이 수소 생산을 하면 이 생산을 가지고 뭔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죠. 그거 어떻게 써야 되냐? 네. 이게 바로 우리 부안군의 일정 부분 그쪽 예. 부분을 수소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서 이제 소비가 되는 에너지는 무조건 수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예. 모든 걸 되겠다. 수소 다 하죠. 전기도 수소라고요. 예. 난방도 수소로. 예, 난방도 예. 네. 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꼭 수소가 필요한 게 전기가 남을 때는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요. 수소는 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 만드는 회사도 우리 부안에 있어요. 오. S 첨단 소재라고 했는데 이제 예. 그 합병해서 다른 이름을 바꿨는데 저 있고 그래서 용기에다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용기에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바꿔지거든요. 그렇군요. 수소 자동차가 그 원래 이름이 수소 전기 자동차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하고 있고 그렇군요. 또 생산하려고 하고 네. 있고 S는 또 뭡니까? S? 수소 도시 만들고 새만금 잼버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새만금 제25제 스카우트 새만금의 잼버리 S. 예. 그래서 잼버리는 올해 세계 청소년 네. 한 원래는 5만 명 정도 175개국에서 5만 명 정도 올 예정이 있습니다.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5천 명 정도 올 것 같고요. 관계자, 지도자까지 하면 6, 7만 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S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TA만 남았죠. 네. T는 또 뭡니까? T. T는 투어 허브입니다. 투어 허브. 관광의 거점으로 관광에.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자유치 1조 원 시대가 바로 그 예. 관광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합 마리나항이라든가 네. 크루즈 기항지라든가 또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변산 해수장에 좀 서해안 최고의 공도를 짓는다는데 예, 그리고 또 챌린지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 부안을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트랙션. A는 뭘까요? 어트랙션. 예.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민자유치 1조 원 예. 꼭 달성하겠다는 거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2018년에 5천억 우리 부안군 예산이 5천억 시대였거든요. 네. 지금 7천억을 넘어서가고 있고요. 우리 부안군 예산도
1조 원을 빨리 조속히 달성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안에 가면 저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오시고 하면 이제 부안 쪽으로 좀 여행을지를 잡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칠순이었는데 부안을 이제 가까우니까 예, 좀 예. 다녀왔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는 예, 예. 부안의 즐길 거리, 뭐 먹거리, 구경거리는 과연 또 뭐가 있을까? 아마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 뭐 전원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마 부안 군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거 부안이라는 말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생거 부안은 말 그대로 부안에서 사는 겁니다. 부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네네. 이 말은 조선 영조 시대 때 어사 박문수가 한 말이거든요. 네네. 영조 임금이 어사 박문수가 팔도를 돌고 오니 네. 팔도를 돌아 보니 어디가 가장 살기 좋더냐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여사 박문수가 자기가 돌아본 결과 어염 시초가 풍부해서 부모님 봉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부안이더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염 시초라는 것은 과거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조선 시대를 네. 고기였잖아요. 예. 염은 소금, 시초가 뗄나무예요. 뗄나무. 뗄나무에. 어. 그래서 물고기와 소금과 뗄나무가 있으면 그땐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네. 부안은 들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네요. 쌀 보리는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부안을 그렇게 선전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있고요. 예.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부안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 또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요? 드물어요. 그래서 어업유산으로서는 소금이고요. 네, 맞아요. 소금이고. 다음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서는 유이동에 있는 잠업이에요. 잠업. 예. 어허. 국가 지정 명승지 네. 3개 가지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서 부안밖에 없어요. 어허. 채석강, 적벽강. 맞아요. 다음에 직속폭포. 그러네요. 예. 우금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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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것만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세계 유네스코에서 나와서 세계 지질공원 실사를 나왔어요. 예, 이제 세안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으로.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작년 10월인가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이사회를 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통과가 됐습니다. 오호. 세계 지질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질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네. 거죠. 우리하고 고창하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5월에 예.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잖아요. 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에서 아마 발표를 하는데 오. 들 걸로.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된다. 네.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고려 상감청자. 그렇죠. 청자 또 유명하죠. 청자 유명하죠. 박물관도 있고. 왜 박물관도 네. 있고. 언제 한번 가셔서 네.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건 그래야겠어요. 예. 네. 체험을 하시면 그 체험한 걸 직접 우리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구워서 며칠 뒤에 주신다면서요. 예. 택배로 집에까지. 그런다면서요? 예. 신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쓰고 싶은 말, 가족과 함께 가서 재밌다. 체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그 도자기로 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리고 부안에 있는 상감청자가 실제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고려청자하면 강진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아니다. 네. 저는 고려청자하면 부안이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양방향 휴게소 이름이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오호.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오고 가면서 아니 고려청자하면 어딘데 왜 부안이라고 하지? 이제 바꿔질 겁니다. 이제는 이제 바꿔질 거예요. 랜드마크가 돼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고려 상감청자가 부안에서 만들어서 생산지는 부안이고 소비지는 개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양하고도 이렇게 고려
청자, 교류전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곳이 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안으로서는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또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새만금 잼버리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잼버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조금 헷갈려하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잼버리는 이 부안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행사고 또 언제 열리는지 또 한번 궁금하고 민간인이 가서도 뭔가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잼버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네. 지난번에는 북미, 네. 미국에서 열렸고요. 북미 제24위 북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고요. 예. 그 전에는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이제 부안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예.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이 잼버리가 들어온 지 10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이 8월 달에 대개 방학을 하거든요. 방학을 통해서 세계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예요. 예.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걸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뛰어넘어서.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북미 잼버리 때 가봤더니 오. 애들이 조금보다 해맑아요. 그리고 이 언어가 안 통해도 제가 보니까 네. 바디랭귀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시장이 열려요.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잼버리 관련된 물건을 내놓고 서로 교환도 하고 예 그렇게 정말 하더라고요. 큰 추억이 되겠다 예, 예. 아이들한테는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생존 체험이거든요. 야영 한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야영 문화가 많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다시 뜨고 있는데 네. 야영을 통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좀 자연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죠.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냐면 이 체험장, 활동장이라고 하는데 과정 활동장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잼버리의 성패 여부는 이 세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하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북미 잼버리 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짚라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짚라인을 타는데 한 2~3시간씩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인기 많았구나. 예. 네. 근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직소천에다가 지금 수상 과정 활동장을 한 200억을 들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 거기에 또 산악 체험장 또 부안에 마실길이 유명하잖아요. 아우, 마실길 유명하죠. 체험도 하고요. 예. 또 갯벌 체험도 하고요. 네. 또 최초로 이제 그 잼버리가 발생한 곳이 영국에 있는 브라운시 섬이거든요. 섬에서 지초를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유도를 그 섬하고 비슷하게 꾸며서 거기 가서 의미 체험 있네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성인 지도자들은 야영장에서 자유스럽게 이제 유부를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 지도자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부안에다가 야간 경관도 만들어 놓고 야시장도 좀 만들어 놓고 또 야간 문화활동장도 만들어 놓고 해서 네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네. 이분들이 부안을 좀 돌아보게 그렇게 즐겁겠다. 하려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소통 대화를 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며 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었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또 쓴소리도 있지 않았겠어요. 네, 가감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그 국민소통 대화를 제가 이제 2019년부터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전에는 이게 질문자 누구, 질문 내용 뭐. 다 정해져 있었구나. 정해져 가지고 했는데 네. 저는 이건 아니다. 제가 아는 건 답변을 하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거기에 참석한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답변하거나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데. 예, 누구라도 말을
말씀을 하게끔 해라. 맞아.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길면 우리가 좀 늦게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얘기를 쓴소리건 단소리건 들어보려고 했고요. 예.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민선 7기 동안에는 모든 설명을 제가 다 했어요. 직접 군정 설명부터 민원 청취까지 또 답변까지 제가 다 하다 보니까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와, 꽤 오랜 시간이네요. 예. 거기 가면 진짜 쓴소리 단소리가 다 있어요. 이제 그렇죠. 쓴소리는 뭐냐면 작년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해주냐. 안 됐냐. 빨리 해줘라. 이것 좀, 이 민원 좀 빨리 해결해달라는 거고. 또 단소리는, 좋은 소리는 작년에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줘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편하다.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19년부터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이 소리는 좀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불악. 우리 불악. 근데 과거의 어떤 일본 영화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 불악이 일본의 천민 집단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그러가서 그 불악이라는 말 심어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마을 하면 참 좋은. 그렇죠. 마을 동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저 민원이라든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불악 소리 하면 내가 민원 안 들어주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또 설이라고 하면 된대. 또 설날 하면 좋은데 구정이라고 하거든. 그거 하지 말자. 또 우리가 조선이거든요. 근데 이조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자. 그렇죠, 이게 세 가지를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소통 대화 시간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소통하시러 굉장히 좀 멀리까지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위도면까지도 이렇게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3개 읍면이잖아요. 예. 거기에 그 12개 면 중에 유도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도면은 정해진 날짜대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2번 정해진 날짜에 갔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유도 가는 것은 그 하느님이 점지해 줘야 됩니다. 기상 때문에. 이번에도 한 4일 전까지는 못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한 이틀 전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해서 드디어 갔습니다. 그래서 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의 좀 보물섬 같아요. 맞아요. 네, 보물섬이고 이제 위도 가면 가장 큰 민원 사항이 위도 식도간 연결 도로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이제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근데 이 다리 건설 비용이 거의 800억 정도 돼요. 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 전라북도에서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요. 일부러. 전라북도에서 해결해 줘야 돼. 이게 우리 유도 1200 주민들의 제일 큰 민원 사항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유도까지 여객선이 가는데 식도를 못 가요. 그러게 식도 사시는 분들은 유도에서 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리가 연결이 되면 이제 유도에서 내려서 식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도 식도 간 다리를 이제 노을대교처럼 그냥 통행 목적의 다리로 놓지 말고 좀 관광 목적의 다리로 놓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도 기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부안군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단 부안에다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부안에 주소를 둔 분은 안 됩니다. 주소가 부안에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고향사랑 기부제 하니까 꼭 내 고향에만 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그 자치단체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소가 없는.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니까 고향에만 내는 걸로 지금
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저도 뭐 저 여러 자치단체에 네. 품앗이를 했어요. 아, 기부하셨군요. 예, 예. 오. 또 아시겠지만 이제 세제 혜택이 16.5%. 꽤 높아요. 그리고 네. 또 높죠. 네. 거기에다가 답례품 가격이 약 30%.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예. 46.5% 그러니까 46만 5천 원치는 자기가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반절은 돌려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만 가능해요. 또 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의 한도액이 5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만 원을 냈을 때 여기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아, 예. 그리고 플러스 30% 답례품. 그러니까 10만 원을 자기가 고향 사랑 기부금에 내면 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이번에 소통 대화 시간에도 예. 가까운 친인척 아하. 또는 형제 자매 자녀 네. 우리 부안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은 네. 10만 원씩 10만 원만 기부를 해 주십사라고 네. 10분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3만 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러네요. 3만 원씩 벌게 해주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전을 했습니다. 하긴 지금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100단위로만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 정도 금액만 해야 되나 싶었는데 10만 원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군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맞네라는 게 떠오르네요. 10만 원만 하면 13만 원 돌려받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안에도 유명한 연예인 진성이라든가 예. 김태현 양이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분들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답례품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재미가 네. 있고 각 시군마다 이렇게 답례품도 다르고 해서 어떤 답례품이 이렇게 오는가에 대한 궁금증 또 그런 기대감, 재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안군의 답례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답례품으로 20개 품목에 쉬운 3개 오, 답례품이 선정을 해놨고요. 굉장히 많네요. 예. 네. 아마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을 거예요.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럽니다. 무엇을 더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유부인들이 오셨을 때 유부인들이 기부를 했을 때 부안에 한번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체험 또는 숙박 이런 것을 더 답례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우리한테 기부도 하고 부안에 와서 뭐 체험을 하든가 숙박을 하든가 해보고 나서 노년에 내가 이 부안을 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또는 국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입춘도 지나고 새 봄이 오듯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 네. 올해는 봄날처럼 좀 따뜻하고 훈훈한 훈기가 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안 저와 전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부안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부안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을 지속 가능한 네. 부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안군의 슬로건처럼 부안군의 모든 국민들이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